네, 자, 제64회 이번에 기출문제입니다. 실문 시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설치하실 때 감독권 확인 번호 99번 해서 강남 상사 해서 로그인하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은 뭐 지난 이론 시험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강남 상사는 회사 코드 0644번은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 그리고 단기 제7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 항상 나오는 사업자 등록번호, 이건 문제에 있는 겁니다. 요거랑 여러분들 모니터에 있는 거, 자, 모니터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 해서 틀린 거를 세 가지를 찾아보시면, 우선 제일 처음 여기 보시면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죠. 아까 개인기업, 강남상사는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비교하시다 보면 뭐가 틀리냐. 계엄연월일이 지금 문제지는 2009년 3월 25일인데 여기 2003년 3월 25일 연도가 잘못됐어요. 자, 요거 두 번째 요거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가 문제지의 강남인데 여기는 보면 종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강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꾸면서 옆에 뭐 다른 거 바뀌는 거 그런 신경 쓰지 말고요. 요것만 정확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제지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봐서 문제지와 안 맞는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미수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미수금을 보면 문제지는 지금 350만 원 돼 있는데 여러분들 모니터에 보면 45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요거를 35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먼저 할게요. 단기 차입금 지금 화면에 1000만 원 돼 있는데 문제지에 보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밑에 보면 감가상각누계액이 현재는 없습니다. 화면에. 여기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자 208번이니까 요 자리에 밑에 가서 209번 해서 누르면 감가상각누계액이 딱 생겨요. 이거 추가해야 되는데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입력하면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 보면요. 이게 번호 순서대로 소트가 돼요. 209번이니까 208번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요 209번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채와 자본 합계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혹시 다 정확히 했나 의심스러우면 부채와 자본 합계가 9,100만 원 차변 대변 9,100만 원 대차 차익이 아무것도 없으면 정확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하나당 3점인데 강남 상사의 전기분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기말 잔액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맞네.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그래서 전기분 이게 잘못됐네요. 문제가. 출제 오류가 생겼었네요. 전기분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해야 되는데 요게 이 문제지가 딱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고 나서 지금 이걸 안 고친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이 문제 여기 전기분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돼 있잖아요. 근데 개정 과목은 받을 어음 지급 어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잘못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외상 매출금 자리 받을 어음 여기는 지급어음.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문제지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 PPT에 갖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제야 제 눈에 보이네 이게. 자, 우선 이거 받을 어음 지급어음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도 가서 자 여기 받을 어음 클릭하면 광주 상사, 부산 상사 보일 겁니다. 그래서 광주 상사가 지금 520만 원 돼 있어요. 요거를 얼마로 고쳐라? 270만 원으로.
부산 상사 380만 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상사가 없죠. 여기다가 대구 상사 F2로 검색해서 대구 상사 그리고 금액 15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급어음 들어가야죠. 자, 지급어음 가서 자, 여기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지급어음 여기 지금 제가 메뉴를 잘못 찍었네요. 지급어음 가서 클릭을 하면 서울 상사 이거 입력을 한 상태의 문제입니다. 입력을 한 상태고요. 네, 지급어음은 여기 있습니다. 지급어음 750만 원 클릭을 하면 서울 상사 470 맞죠? 인천 상사 210 이게 뜰렸습니다. 이걸 얼마로? 160만 원으로 요거를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전자 120만 원 맞고요. 요거 수정하면 현재 차액이 마이너스 50만 원 나와 있는 게 제로가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게 여기 160만 원 수정하니까 여기 대차 차익은 딱 제로가 됐습니다. 자, 이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강남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자, 여기 상호, 국민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넣어도 맞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드 번호가 751번 00751 국민상사 입력을 하시고요. 유형 가서 유형은 동시로 하라 그랬습니다. 매입 매출 동시, 매출과 매입을 동시하는 거래처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서 입력이 안 되고요.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117-4270-158.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그 다음 업태는 도소매, 여기 있죠. 도소매, 종목은 자전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생기고요.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경인로로 신주소, 구주소는 체크가 2개 다 돼 있는데 구주소는 꺼버리고요. 신주소 체크된 상태에서 경인로로 검색해서 경인로 100 맨 위에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선택하면 여기 관로 송내동은 자동으로 생겨요. 더 이상 뭐 무슨 빌딩 이름이나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편번호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제 거저먹기 18점 끝났고요.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7월 7일 대한무역에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기합 수표로 받다. 자기합 수표로 받다. 이거 뭘로 처리해야 돼요? 현금이죠, 이거. 그래서 자,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401번인가요? 상품 매출이 300만 원 줬고요. 계약금 30만 원을 그 전에 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30만 원 줬던 거 30만 원을 차감한 거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죠.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판매하면서 계약금을 받았겠죠. 그 계약금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돈을 받겠죠. 아차는 중간에 바꿔치기 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받았던 계약금 뭐라 그래요? 선수금. 이거 거래처가 대한무역이죠. 대한무역. 자, 금액은 30만 원. 요거 빼고 나머지만 받을 수 있겠죠. 이미 계약금 3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가 270만 원은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 했으니까 현금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현금 2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7월 19일 한세 상사로부터 받을 어음 1,000만 원이 만기 도래하여, 만기 도래하다는 건 뭐냐면 그 어음 날짜에 만기일이 다 됐어요. 이거 은행에 가서 이제 제출하고 현금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거래처 어음을 발행한 데서 돈을 은행에 안 넣었으면 부도어음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 들고 부도 확인 도장 쫙 받고는 은행에서 찍어줍니다. 그거 들고 해당 파출소로 가서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기죄 형사처벌해 주십시오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날짜가 공휴일, 일요일 빼고 3일인가?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요. 민사소송밖에 못 합니다. 자,
받을 어음 1,000만 원이 만기 도래해서 추심 수수료,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도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을 빼고 나머지 잔액을 보통 예금으로 자 부도 안 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럼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은 없어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 원. 이거 거래처가 어디였어요? 한세 상사죠. 한세 상사 해주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일단 들어왔고 5만 원 빼면 얼마죠? 995만 원. 그래서 이 5만 원은 그럼 뭘로 하느냐? 추심 수수료라 그랬으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하는데 이거 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건데 수수료 비용 여러 개가 쫙 있습니다. 그 중에 내려오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 번호가 831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가만 있을 거예요. 자, 5만 원. 요 수수료 비용 잘 찾아야 됩니다.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개인 기업인 경우에 상거래일 때 생긴 어음이니까 그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831번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8월 21일 영업부 김소희 사원이 8월 1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 자, 임시로 50만 원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남으면 가져오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고 해서 쓴 거 보니까 왕복 항공료 24만 원, 비행기 표값 비싼 거 했네요. 편도 12만 원이네. 제가 제일 싼 거를 한번 타봤는데요. 29,000원짜리인가요? 29,000원인가 2만 원인가 한번 타본 적 있어요. 공항 이용료 유리할증료 포함. 그래서 아주 쌀 때 저가 항공 잘 골라서 가면 평일날 주말은 없고요. 자, 할 수 있고 숙박비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는데 괜찮은 데 잤네요. 택시요금 8만 원. 그러면 자 숙박비, 택시요금, 왕복 항공료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여비 해서 다 합쳐서 자 여비 교통비가 다 합치면 48만 원입니다. 48만 원인데 여비 교통비도 가보면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습니다. 812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요거 812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근데 임시로 준 가지급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만 원. 그럼 가지급금은 이제 임시계정이니까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에 와서 가지급금 50만 원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자, 됐고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9월 6일 11 상사의 외상 매입금 17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약속금을 배에서 뒷면에 쓰고 양도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차입거래, 매각거래 있는데 기업회 기준은 매각거래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판매한 걸로. 물론 실제 사회에 가보면 부도 나오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배세 양도했는데 부도가 났다. 당신네들 이거 원래 당신한테 받은 거니까 돈 내놔 해서 소급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은 차입거래인데 우리는 지금 매각거래만 일단 시험이니까 매각거래만. 자, 받을 어음을 줬습니다. 170만 원. 근데 이 어음은 누가 발행했던 거예요? 지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으로부터 받은 거. 거래처는 대한무역을 적고요. 자, 뭐 때문에 어음을 배상되느냐?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부채이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170만 원. 자, 이거 거래처는 외상값은 11 상사 겁니다. 11 상사에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9월 30일 영업사원이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17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다. 자, 그럼 우선 급여도 가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이냐면 800번대, 801번입니다.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소득세 이거 차감하고 나머지만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금이죠. 예수금 17만 5천 원. 자,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17만 5천 원 빼면 얼마죠? 182만 5천 원, 2만 5천 원. 자, 됐습니다. 요거 그냥 입력해 주면 되고. 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예수금 부채인데 요거는 왜 거래처 입력 안 하나요? 채무인데. 근데 우리가 거래처를 입력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줄 거고 누구한테 받을 건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것도 적어야죠. 근데 왜 이건 안 적느냐? 예수금은 이게 줘야 될 때가 딱 한 군데 뿐이에요. 어디예요? 국세청, 세무서. 이거 뭐 적거나 안 적거나 이거 뭐 뻔하죠. 뭐 세금인데 소득세니까. 이거 뭐 딴 데 줄 데가 뭐 어디 있다고. 그래서 안 적는 겁니다. 이건 부채의 성격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거래처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10월 25일 부영상사에 업무용 자동차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 120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400만 원, 대금중 300만 원 동전 발행 당자 수표로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분계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하나씩 할게요. 차량 운반구를 500만 원에 처분했는데 이게 장부상에 구입한 가격은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낡은 게 400만 원 낡았어요. 요거 두 개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차량 운반구는 자산 없어지죠. 그러면 자산감수 대변에 자, 차량 운반구 장부상에 완전히 이제 빼버리는 겁니다. 1200만 원.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 밑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평가계정 감가상각누계액 얘도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차변으로 가요. 감가상각누계액 차량 운반구와 항상 반대편에 기재합니다. 400만 원.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요. 나 빼고 계산해.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400만 원 낡았어.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800만 원이라는 거죠. 현재 가치. 요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500만 원에. 그러면 얼마 손해봤어요? 300만 원. 자, 이 차변끼리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먼저 할게요. 처분 손실 30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대금중 300만 원 동전 발행 수표로 받고 동점 이것도 질문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문장에서 부영상사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부영상사 적을 일이 있으면 두 번 안 적습니다. 회계 문제를 만들 때 보면 뭐 사실은 부영상사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관습처럼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질문만 많이 받잖아요. 동점, 같은 동점입니다. 같은 상점이란 말이에요. 부영상사가 발행한 거. 그냥 타인 발행한 당자 수표. 뭐예요? 현금이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건 아시죠? 얼마를 받았어요, 이게? 대금중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원래 처분한 게 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200만 원, 잔액 200만 원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적어야죠. 200만 원. 자, 미수금은 채권이니까 적어야죠. 거래처 부영상사. 자, 적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11월 11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러면 차변에 뭐 토지 되겠죠. 그 대금 5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요.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비용이죠.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 이거 수수료 비용 따로 못하죠.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수수료, 취득세, 뭐 등록세 있으면 등록세까지 전부 다 자산에 포함해야죠. 그러면 한꺼번에 토지 금액은 요거 다 더한 금액. 자, 5천만 원에 60만 원, 50만 원, 그러면 110만 원 더하면 5,110만 원. 적어주면 되고요. 그 중에서 수표 발행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당좌예금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110만 원. 뭐예요?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요거는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1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거래처 입력할 거 없죠? 자, 그다음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11월 27일 우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한국기획에서 제작하고, 그럼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이것도 800번대, 833번이네요. 판매배 관리비. 그래서 60만 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60만 원. 1개월 후니까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60만 원. 누구한테 줘야 될 거예요? 채무. 한국기획. 거래처는 한국기획.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큰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한 문제당 3점짜리입니다. 8월 12일 거래처 광주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 자, 제가 이렇게 8월 12일 거 일반 전표 입력 뒤져봤더니 차변에 1,000만 원, 대변에 1,000만 원 해서 차변에 현금 1,000,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분계로 봐서는 외상값 1,000만 원을 수금해 온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실제로는 부족한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 3개월간 한세 상사에서 돈을 빌려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자, 3개월간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그러면 올바르게 수정한 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거래처 바꿔야죠. 지금 이 외상매출금이 거래처가 어디로 돼 있냐면요. 광주 상사로부터 회수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그 저규란에 보면 광주 상사 돼 있는데 이 거래처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우고 한세 상사. 거래처는 한세 상사를 자, 입력해 줘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고 꼭 거래처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8월 22일 영업부에서 광고용 전단지 인쇄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여기 제가 조회해 보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관리부 직원이 명함 인쇄 비용으로 확인되었다. 광고 선전비와 명함 인쇄는 다릅니다. 광고용 전단지는 광고 선전비가 되지만 직원이 명함 인쇄 비용은 뭐예요? 인쇄, 책 산 거와 인쇄비 합쳐서 도서 인쇄비라 그럽니다. 개정 과목이 엄연히 있습니다. 요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를 요 자리에 가서 도서 인쇄비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이제 큰 문제 6번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인데,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2점.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이미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받았을 때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뭐 현금 받았으면 현금 이렇게 했었던 건데, 요 이자 수익 중에서 자,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이 중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0만 원은 기간이 미경과다. 올해 게 아니다. 내년도 거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내년도분 40만 원도 이자 수익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 상태로 두면 엉터리 장부란 소리죠. 지난 회에도 이거 나왔었죠.
요 이자 수익 중에 40만 원은 그러면 수익이 발생 적은 거를 취소해줘야 정확한 장부다 이 말이죠. 그럼 차변에 이자 수익 40만 원. 그렇다고 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죠. 이 없었던 걸로 하려면 대변에 현금 적어야 되는데 돈 주는 거는 그 미친 짓이고 대변에 뭐라고 하면 된다? 먼저 받은 이자 선수 수익 4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다가 1월 1일 되면 없었던 걸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려면 잔액에 대하여 1%. 자, 요거는 뭐 거의 10년째입니다. 지금 1%. 자,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려면 잔액. 자, 지금까지 일반전 폐입력에서 다 무사히 입력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1억 1,868만 원 나옵니다. 받으러움 잔액은 보니까 6,32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 12만 원이 있고요. 받으러움 대손충당금이 그 밑에 8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를 감안해서 이제 차익보충법으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우선 외상매출금부터 1억 1,868만 원. 1%면 곱하기 0.01. 동그라미 2개 없애면 되죠. 그러면 118만 6,800원인데 남은 거 12만 원 뺀 나머지만 차익보충법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요 12만 원 남은 거에 요거 뺀 거 합치면 결국엔 이 금액이 나와요. 재무상태표 나중에 보면. 그래서 뺀 금액이 106만 6,800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6,320만 원이 남아있는데 곱하기 0.01 하면 63만 2천 원입니다. 마이너스 8만 원. 대손충당금 받으러움 잔액 빼면 55만 2천 원. 2천 원요. 자,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얼마죠? 161만 8,800원. 자, 분계 차변에 대손 삼각비 두 개 합친 금액 161만 8,800원. 자, 요거는 따로따로 해야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받을 대손충당금 외출대충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자 106만 6,800원. 그 다음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받아 대충 받아 얼마? 55만 2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제가 일반전표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요 금액이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라고 해도 요거는 다 틀린 게 되는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자동 채점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현재 요 잔액 금액으로 해서 1% 하고 잔액 빼고 금액이 맞으면 맞는 걸 해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세무사에 문의한 바로는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원칙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앞에 일반전표 입력 틀려도 맞은 걸로 된 경우가 있다는 그런 뭐 유언비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 일반전표 입력에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분계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넘어가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결산 정리 3번 문제입니다. 결산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326만 8,560원. 실제 현금 잔액은 828만 6,160원. 자, 현금과 부정 나왔습니다. 근데 결산일이에요. 장부와 실제 어느 게 많아요? 826만 8천, 828만 6천. 실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것만 뜯어 고쳐야 된다? 장부만. 그러면 요거 두 개 같게 하려면 장부의 금액을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 차이 금액이 얼마예요? 128만 6,160원에 828만 6,160원에 826만 8,560원 차이 금액 17,200원. 예, 차이 금액이 17,600원.
17,600원을 이거 두 개를 같게 만들려면 이쪽이 실제가 많고 장부가 적으니까 장부 쪽에 갖다 붙이는 거죠. 항상 또 장부만 고쳐야 됩니다. 장부에 더할 거냐 뺄 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장부에 돈을 더한다라는 건 차변에 현금이죠. 얼마? 17,600원. 근데 결산일이 아니면 현금 과부족 했다가 원인 찾을 때까지만 현금 과부족 해두면 되는데 문제는 결산이에요. 지금 현금 과부족해서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잡손실이냐 잡이익이냐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 자, 돈이 들어왔다 하면 이익이죠. 잡이익. 또 다른 방법은 대변에는 수익 비용 뭐만 적을 수 있어요. 비용이 발생, 수익이 발생. 수익이 발생이죠. 잡이익. 17,600원. 지난 특별시험인지 63회인지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는 요거하고 반대였습니다. 잡손실, 대변의 현금이었습니다. 요거 이 꺽쇠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맞냐 적냐. 그래서 이쪽이 이 반대일 때는 현금을 빼줘야 되니까 대변의 현금. 반대로 요 상태일 때 장부가 적을 때는 장부에 더해줘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요. 다음이 결산정리상, 4번 문제. 기말 상품 재고액은 380만 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9번으로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차변 대변 하면요. 나중에 시산표나 재무상태표 연결이 안 돼요. 5번, 이거 5번입니다. 넘버 5번, 넘버 6번.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거 조심하세요. 5번, 6번. 결차, 결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 원가, 대변의 상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앞에 기출문제 첫 번째 강의 거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부터 강의를 들어버리면 모릅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 1,100, 단기 상품 매입액이 1억 2,596만 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재고파악 했더니 380만 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1억 3,695만 원이 있어요.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380만 원만 남겨놓고 이걸 다 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장부란.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돼야 매출원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매출원가는 여기 지금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요 금액인데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 1억 3,695만 원 빼버리면 제로가 돼버리게.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8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라. 그러면 빼야 될 금액이 얼마냐? 나오죠. 1억 3,315만 원. 그래서 요 뺀 금액은 어디 간 거냐 그러면 도대체. 자, 작년에 팔다 남은 상품이 원래 매입한 상품 중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뺀 나머지는 어디? 돈놈이 훔쳐갔다? 아니죠. 판매한 거죠. 상품 매출 원가로 가서 다시 말해서 상품이 나간 겁니다. 1억 3,315만 원. 이 상품은 나갔다 이거죠. 나갔는데 어디? 상품 매출 원가로. 자, 1억 3,315만 원. 그래서 분계 입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요 자리에 380만 원이 딱 있어야 됩니다. 요 금액,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 그럼 정확하게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상품 매출원가 있죠, 요거. 1억 3,315만 원이 요 자리에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까지 계산이 연결이 되니까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큰 7번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 4월이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가 어쩌고저쩌고 없으면 거래처 원장 아닙니다. 그냥 외상매출금에 대한 조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자,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계정별 총계정 뭐 둘 중에 하나 뒤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정별 원장, 계정별로 가서 4월이라 그랬으니까 4월 한 달을 말하는 거죠. 4월 1일부터 4월 31일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4월 30일로 되면 맞는 거죠. 저도 가로 헷갈려서 요거 누릅니다. 불룩 튀어나온 거 주먹 딱 쥐고
1월 블록 튀어나오면 31일, 2월은 28일, 그 다음 3월은 31일, 4월은 30, 5, 6, 7, 8은 2번, 9월은 또 쏙 들어간대. 요걸 가지고 30이냐 31일이냐. 자, 31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30일 해줍니다. 자, 외상매출금 계정과목 108번 해서 검색 외상매출금부터 외상매출금 누르면 쫙 뜹니다. 4월 한 달. 자, 차변은 외상매출금의 증가, 대변은 외상매출금의 감소. 외상매출금 회수 금액은 수금한 거, 외상매출금의 감소를 말하는 거죠. 대변 합계액, 월계액 1,850만 원. 회수 금액은 1,8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회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월과 금액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 아니면 총계정 원장.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거. 자, 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월별 가서 1월부터 6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시작해서 복리후생비까지.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월, 1월, 2월, 3월, 4월 해서 6월까지인데 28만 원, 79만 2천, 250만 원이 눈에 딱 띕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달이 101만 6천 원. 그래서 200 지출된 월. 요거 여러분들 정답 저장하는 데 보면 칸이 2개입니다. 월 하나. 그러면 3월, 03월 또는 3월. 그 다음에 금액은 250만 원. 2개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은 총계정 원장 아니면 계정별 원장. 특정 계정 과목이니까. 3번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유동부채. 어떤 일정한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이런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자, 재무상태표로 가십시오. 유동부채,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무조건 재무상태표. 거래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거래처 원장. 그런 식으로 자 해서 유동부채 재무상태표를 가서 6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06월 치면 됩니다. 06월 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6월 30일 기준으로 유동부채 합계액 유동부채 여기 합계액 있습니다. 7,714만 원. 요거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선생님에게 가장 최근에까지 나왔던 거 일단 2급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반복 연습해서 틀리지 않도록 시험 출제 형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옛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 10회분을 반복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 한 4년 전 거는 오히려 출제 형태가 바뀌어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형태 중심으로 해서 10회분을 2번 정도 반복하면 시험 아마 충분히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